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양극단이 심한데 그것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단의 어떤 그런 조장하는 것처럼 특히 정치인 어떤 테러가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이야기라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어떤 언급이야말로 어떤 국민의 양극단, 정치적 양극단의 어떤 감정을 더 촉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 테러는 그러면은 민주당 때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으로서 특히 국민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좀 심하게 좀 건드리는 어떤 말이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국민들 앞에 죄송스럽고 창피한 이야기죠. 지금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고 지금 현재 그 게임의 룰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그 22대 총선 좀 뭔가 다를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초부터 국회에서 예.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합리적인 어떤 선거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지금 연동형이라든지 병립형에서 지금 아직 당론을 못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당하고도 지금 본격적인 어떤 협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당에서는 일단 선거제가 100% 지금 만족스러운 안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봤듯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위성 정당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병립형제를 일찍부터 좀 주장을 해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계속 좀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동형을 주장하는 당내 많은 또 그 의원들도 있지만 병립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좀 공천권을 좀 주도적으로 좀 행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욕심도 있는 것만큼 당내 어떤 그 교통 정리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 중성동 갑을 두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임종석 전 실장과 어떤 날선 공방도 주고받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신 것처럼 뭐 KDI 출신으로서 경제통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임종석 의원을 비판하면서 그 지역구에 이제 본인이 출마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당위성을 이제 부각을 한 것이죠. 원래 정치라는 게 좀 상대방이 조금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경우에 또 본인이 이제 공격을 하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명도도 상당히 또 올라가는 그런 또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희 당으로 봐서는 좀 특이한 게 예전에는 이제 공관위에서 이렇게 공천을 할 때 소위 말해서 격전지라고 불리는 쉽지 않은 지역에 마치 이제 소가 뭐 도축장이 끌려가듯이 이제 네. 강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히 이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많은 지금 전 현직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나가겠다 하는 이런 좀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말한 것 중에 사실 장경 의원도 말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겠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확실하게 친명 체제, 직할 체제로 당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총선의 목표다. 그런 차원에서 친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견제, 물론 뭐 친문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뭐 공천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인 분들, 즉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올 만한 상징적인 분들을 배제를 하는 것이 저는 이번에 굉장히 공천했던 목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임종석 의원도 출마 공천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략선거구를 정했고 또 조상호 변호사를 이렇게 여론조사로 돌려서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어떤 견제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홍석준 의원님의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로 불릴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이낙연 대표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미 탈당 혹은 김경수 지사는 이제 복권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실 남은 잠재적 경쟁자가 임종석 전 실장 정도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홍석준 의원께서 뉴시티 프로젝트 또 특별위원이시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티 정책 프로젝트가 상당히 몰상식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시대 때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기회 균등 특구라든지 4대 어떤 특구 정책 그리고 분산 어떤 전원 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기업과 사람들이 지방에 살고 싶도록 더 지방을 우대하는 지금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그럼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 때 균형개발 정책으로 뭘 했는지 사실은 뭐 노무현 참여정부를 개성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개성한다고 한 균형개발 정책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정책적 면에서는 좀 알기 때문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느냐. 저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문 의원들이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현 정부를 강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외곽에서 좀 엄호 사격용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발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각 당에서는 지금 한강 벨트를 두고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한강 벨트의 기존에 그 하고 계신 뭐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또 용산의 권영세 의원 정도가 한강 벨트에 뭐 계신데 나머지는 사실상 지난번 21대 때 저희가 한 것도 차지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 이번에 지금 한강 벨트에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 크게 보면 한강 벨트가 그동안에 이제 한강 조망권 관련해서 재개발되면서 좀 많이 이제 정치 좀 지형이 좀 바뀐 면도 좀 있고 예. 그리고 또 서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좀 높은 어떤 부동산 가격 때문에 좀 3040이 빠져나가서 좀 보수화되면서 서울 전체적인 어떤 정치 지형도 저희 당으로 봐서는 좀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지역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해볼 만한 지역이 지금 한강 벨트로 됐다. 예. 이런 어떤 여론조사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좀 어떻게 보면 마포갑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현역 의원이 3명에 지금 또 신지호 전 의원까지 할 정도로 과열 경쟁까지 예.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이 매우 혐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의 그 매우 혐지 어디입니까? 뭐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따르면 경기 오산 예, 오산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험지 격전지 기준이 저희 당이 과연 이제 총선에서 이긴 적이 뭐 몇 번 언제 있느냐 이런 예. 기준으로 통상 이제 보게 되는데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상징적인 또 인물을 좀 꺾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또 유승민 의원이라는 좀 어떤 거물급 정치인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좀 생각은 듭니다. 물론 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뭐 어떤 수도권의 어떤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종합적인 좀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유승민 의원이 그 잔류를 했다는 것은 저희 당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보면 좀 큰 어떤 뭐 자산인 것이고 예. 또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과 이제 중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어떤 합리적인 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심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저희 당이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그 스펙트럼상에서 다양한 분들이 지금 존재를 한다는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는 어떤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고민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을 지원하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강하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총 11명 중에 지금 현재 민주당 야권에서 7명을 지금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추천권을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정쟁화 될 수 있는 게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도 9차례나 이제 구성이 됐는데도 더 실상이 밝혀진 없는 그런 어떤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재협상을 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제의 요건을 유발을 했고 특히 또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제 제의 요건에 오면은 통상적으로 다음 본회의에 다시 이제 재투표, 재의결을 이제 거쳐서 빨리
그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총선 전략용으로 재표결도 하지 않고 시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